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수송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성리산중학교 교사 배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송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오늘 총 구성되는 수업의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송기술이란 즉 수송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수송기술의 특성, 그 다음에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취 기준은요. 수송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수송기술의 특징과 그 다음에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발달 과정은요. 그런데 발달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수송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송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자, 수송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기술이 바로 수송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송기술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항상 접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송기술에 크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수송 대상입니다. 예, 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수송기술은 수송 대상이 있겠죠. 사람이라든지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수송 수단이 있을 거예요. 자, 수송 수단과 경로가 있는데 자, 배를 이용한다면은 아마 바닷길이나 물길을 사용할 거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도로를 이용하겠죠. 이렇듯 수송 수단에 따라서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즉 다시 말하는 수송 경로에 따라서 수송 수단이 우리가 결정하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송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이나 사람을 왜 옮기는 것인지, 또 사람은 또는 물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송할 때는 무엇을 유의해야 될지 이런 등등의 수송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수송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수송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송기술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수송수단과 이동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송,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려면은 수송수단과 이동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이런 수송수단이나 수송기술은 바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이나 인력, 그 다음에 안내 요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선 이동한다고 칩시다. 자, 자동차를 타고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통로와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즉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주유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운전하는 운전기사님이라든지 인력도 필요할 거고, 또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정비사님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송기술은 에너지 자원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송수단은 에너지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들 많이 이슈를 받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많이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전기자동차가 여러분들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연료를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휘발유나 경유를 썼는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이런 자동차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 자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수단 또한 여러모로 많이 발전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기술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즉 사람이나 물건을 효율적으로 수송함으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송을 해서 8,000원이 된다면은, 즉 8,000원의 물건을 팔 수가 있다면은 이 물건에 대한 상품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은 다른 기술의,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역의 기술과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로도 발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 들어보셨죠? 자, 무인 자동차 이것은 어떤 기술일까요? 기존의 수송 수단인 수송 기술과 여러분들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송 기술의 특성 5가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수송 기술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수송 기술 시스템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술을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자, 이 과정이 바로 수송기술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지까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 즉 각각의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자, 다시 한번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자, 이 각각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 즉 다시 말하면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뭔가를 투입해서 자,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켰어요. 자, 이동시켰는데 그 산출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면, 즉 문제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문제의 요소들을 찾아서 다시 또 투입, 과정, 산출. 또 문제가 발생됐다면 투입 요소보다는 뭐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과정으로 가는 결과를 거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수송 기술을 통해서 수송 기술 시스템의 각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평가를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다시 한번 더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자, 이게 바로 수송기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이라고 하는 각각의 과정을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세부 요소, 즉 다시 말하면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바나나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자, 바나나는 여러분들 지금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보다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먹게 돼요. 자, 그러면 바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나나가 수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송기술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좀 살펴봅시다. 자, 투입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바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화성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바나나가 재배가 된다면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수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수송 대상이 있겠죠. 즉 투입 요소에는 승객 또는 화물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하는 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나 안내 요소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나나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요? 자, 수송 수단은 아마 선박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나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송하는 각각의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서 뭐 일을 하시는 즉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송하는 각각의 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안내 요소 또한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나를 수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나나를 그 다음에 백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 이동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해요.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즉 다시 말해 거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루트로 또는 어떻게 계획해서 가져올지 생각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바나나를 추수를 한 다음에, 즉, 바나나를 딴 다음에 보관을 하겠죠. 자, 보관된 바나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닷길을 이용한다고 했죠. 배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선박을 통해서 바나나를 컨테이너선에 싣겠죠. 자, 수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닷길을 이용해서 배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자,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 사이에 바나나가 상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관리, 즉 다시 말하면 상품에 대한 관리도 있겠지만 수송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바나나를 얻을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에 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나나가 여러분들이 사러 갔는데 원래 이렇게 깨끗한 바나나,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런 바나나를 원했지만 바로 이런 바나나처럼 바나나가 썩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바나나를 살까요? 안 사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나나를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나나가 이런 바나나를 원했는데 네, 상품을 배송받고 보니까 이런 바나나가 됐다. 네,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수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물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잘못했을까?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수단을 사용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송기술 시스템에서 피드백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투입을 해서 과정을, 즉 다시 말하면 수송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출, 즉 바나나를 받았는데 바나나가 어땠어요? 네, 썩어 있었죠. 썩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다시 투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바나나를 수송하는 어떤 그러니까 바나나 수송 수단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바나나를 보관하는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바나나 상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투입하는 요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나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즉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투입 과정 산출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나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바나나를 참 얻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수송, 기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바나나를 수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송기술 시스템을 이해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는 많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직접 가서 사기도 하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택배를 통해서 받기도 하죠. 택배도 역시 수송 시스템입니다. 자, 보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 신발은 수송 인력 또는 이동 통로, 지원 시설, 그 다음에 수송 수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즉 요소들이 세부 요소들이 투입돼서요. 자, 화물을 포장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짐도 싣고요. 또는 짐을 내리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화물을 운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예쁜 신발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택배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물건을 받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수송 인력의 문제인지, 또는 이동하는 통로상의 문제인지, 또는 수송 수단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적인 원활함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택배 회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자,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투입 과정 산출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요. 투입 과정 산출이 다시 또 돌아가고 투입 과정 산출이 다시 돌아가고 즉 이렇게 오랜 시간 또는 경험 또는 어떤 각각의 시스템의 세부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택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더 예시 자료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즉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수송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는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외출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또는 식자재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사들이는, 즉 다시 말하면 사재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못 오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지도 못하겠지만 뭐 극장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줄었죠. 거의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건이 부족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얻지는 않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언론에서도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유독 사재기 안 보이는 한국, 택배가 막은 거 맞네 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세계가 놀란 한국 유통 물류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수송 기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수송 기술의 정의, 즉 다시 말하면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다는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수송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